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경욱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영화의 시사회를 가졌지만 이렇게 넉넉한 장소에 여러분 모신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일 하실 일도 많으시고 밖에 보니까 날씨도 아주 좋던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 애써주신 강릉 자유애국수호단 우리 한규식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거기에 이른바 윤석열 당시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 제가 불쑥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료 같이 의정생활을 하던 국회의원들, 또 여러분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귀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여러분들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입을 딱 떼었는데 그때 이 권성동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저랑 친하고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원인데 그때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쪽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앉아있던 국회의원들 중에 좌장격이었던 권성동 의원께서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제 3년 동안 부정선거를 파헤치면서 부정선거의 가장 큰 통로가 사전 투표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마디를 했는데 몇 마디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저보다 이제 한 살이 적은 그 후배가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있다가 형, 그럼 이제 나중에 제가 듣고 전달을 할 테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정리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윤핵관들을 비롯한 심지어 윤석열 후보까지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사전 투표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운동을 해온 저희들의 의견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본투표, 당일 투표가 아닌 사전 투표 날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사전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은 3일을 투표를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국힘당이 하루만 투표를 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참 모순되고 언뜻 듣기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3일 동안 투표를 하면 3번 투표를 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당일 투표니까 그쪽에서는 사전 투표 이틀과 당일 투표 하루 합쳐서 사흘을 하는데 우리 쪽에는 당일 투표만 하라고 한다면 이거 3대1로 해서 지는 게 아니냐 언뜻 듣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된다. 3번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여러 번 투표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딱 한 번, 언제 가든지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뜻하는 건 압니다. 3번 3일 동안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데, 이 우리 보수 쪽, 국힘당 쪽의 유권자들은 그 마지막 당일 투표 하루만 하려고 하다가, 만약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투표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아마 이제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날 사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그러면 그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꼭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당일 투표날 1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선거의 부정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우리들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정말 목숨 바쳐서 3년 동안을 엄동사란 또 이렇게 혹한에도 밖에 나와서 더울 때에도, 더운 날에도 이 풍찬노숙 뭐 거친 곳에서 마다 않으면서 이렇게 싸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로 그 사전 투표는 사기 도박에 판돈을 모아주는 게 되니 거기는 근처도 가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끝났습니다. 투표가 끝났었어요. 투표의 결과는 부정선거가 없었나요? 있었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6일 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의 결과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15 내지 20% 차이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일 만에 0.73%로 줄어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부정입니다. 부정이에요. 0.73%라는 것은 26만 표, 표수로 계산하면 26만 표인데 26만 표 차이로 졌는데, 여러분, 무효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무효표들이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표가 무려 30만 표였습니다. 아니, 무효표가 30만 표인데 26만 표 차이로 자기가 졌다고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된 그 사람, 여기 링거 맡고 있는데 링거의 이 관을 보니까 관이 우유처럼 탁한 거예요. 그걸 봤더니 여기는 비타민, 뭐 단백질, 뭐 할 것 없이 하나도 안 먹어도 되는 완벽한 그 영양제를 지금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식한다고 그러는 사람, 단식을 하니까 소화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서 세계 최초로 단식을 하면서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 26만 표 차이로 졌는데 30만 표가 무효표인데, 그거를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손 들고 나와서 제가 졌습니다 하고 승복을 하는 이 사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또 이거 뭐 26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난 거 이거는 부정투표야, 개표를 다시 해, 재검표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쪽이나 저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걸 까보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승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건 그렇고, 이 결과를 두고 여기에 계시는 애국 지사들께서는, 애국 우리 시민들께서는 생각하실 거예요. 이 승리는 우리가 3년 동안 쌓아온 결과다. 사전 투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들을 교육시켰고, 다음에 그 투표 당일날 가서 사전 투표하는 사람 몇 명 하는지 개수를 다 세이고, 부정 투표가 들어가지 않도록 밤을 새워서 감시했던 우리, 그리고 그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지만 나는 당일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당일 투표날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투표를 했던 이 모든 우리 애국투사들의 덕분으로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쪽에 사기도박판에 판돈으로 쓰인 그런 표들 때문에 우리가 0.73으로 간신히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당선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 진영에 윤 대통령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민경욱이나 여기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20% 차이로도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라고 그랬으면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민경욱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0.73%로 간신히 이겼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잠시 뒤에 보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것은 주로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제20대 총선과 관련된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와 관련된 사실들, 또 부정의 증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증거 말고도 대만과 독일, 또 미국 로케를 통해서 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또 다른 곳에서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큐멘터리가 없었다면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함축적인 1시간쯤으로 함축된 부정의 증거들을 저는 한 서너 시간 동안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이 다큐멘터리가 생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이거 한 표 보여드리면 맞네, 바로 이런 거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 문재인 정권 5년 그 아래에 5년 동안을 이제 싸워왔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는데 그때는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큰 싸움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미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주 굳건한 한 그루의 거목이 서게 됩니다. 그 거목이 서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 믿음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50년,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그때에 무너질 뻔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의 힘으로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완전히 잿더미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힘이 세했던 북한, 그런 체제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독재, 세습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초라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후대로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분명해야 하고 그것 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나쁜 세력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로웠습니다. 이런 모임을 해도 함규식 우리 단장님과 같은 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몇 분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은 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직접 하면서 싸워왔던 그 결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옛날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 밖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맙게도 전 인구, 그러니까 전 국민의 40%가 4.15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여론조사에서 답을 합니다. 다음에 우파,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우파라고 한다면 우파나 혹은 국힘당의 당원들, 그들 사이에서는 60% 그러니까 종다수죠. 예, 과반이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를 쳤지만 지금 우리가 선거가 부정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누가?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급 수장이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있고 장관급 2명이 있습니다. 3,000명도 되지 않는 그 조직에 총리급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장관이고요. 상임선관위원이 또 장관입니다. 장관 이상이 3명이나 있는 이런 곳인데 그곳이 전부 다 수술이 되고 있죠. 상임선관위원으로는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1년 후배를 앉혔고 김필곤, 다음에 선관위의 사무총장, 또 다른 장관급에는 자기 친구인 김용빈을 앉혔습니다. 이거는 내가 선거의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걸 바꿔라. 아니면 지켜라.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이런 이제 사명을 받고 사명을 주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실패한 건가요? 승리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 사람들이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같이 알지 못하고 우리같이 절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 시사회가 일주일만 뒤로 밀려서도 1편 다큐멘터리 말고요. 2편 왜? 기울어질 왜? 정자, 바를 정자인데 기울 왜? 한자로는 정자, 바를 정자 위에 아니 불자를 씁니다. 바르지 않다, 기울다, 기울 왜? 왜곡할 때 왜자죠. 그 기울 왜 더 카르텔. 그러니까 큰 카르텔이 있어서 우리의 선거 제도를 기울게 만들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이 다음 주 수요일 27일 아침 10시에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개봉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부터 보시면 이건 안 보시려고 할 텐데 이 2개를 보셔야지 이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시고 다음에 또 그걸 보시면 우리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연극도 기획이 되고 있고요. 2편의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됐고 한 편의 만화 영화가 거의 비슷할 때 또 개봉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관해서 나온 책이 19권입니다. 19권이고 이번 달에 제 책이 또 나오는데 900페이지짜리 저와 허병기 교수님께서 공저 같이 쓴 이 비밀지령 E- 무한대 승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한 10권의 책들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시는 요령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는 요령은 이렇게 잘 보시다가 정말 조기성하면 와도 하시고 정말 화끈하고 후련하다 그러면 와 하고 또 소리도 치시고 야단도 치시고 좋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보시는 맛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혹시 영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단상에 올라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 빠뜨렸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제 지금 현재 부정선거와 투쟁으로 싸우시는 국투본 상임 대표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 그 3.10 특명단에서 서울 집회에 가면은 이제 저희들 경호도 하고 서울서 많이 만나죠. 그리고 저 소개는 또 싹 빠졌는데 저는 강릉 자유애국수호단 단장 함규식입니다. 네,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 준비하는 시간이고 곧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